광명시의 역사가 짧죠. 불과 41년밖에 안 되고, 과거 이제 중대선거구제 때와 다르게 소선구제로 가면서부터 광명에 좀 거물 정치인이 많이 들게 됐죠.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손학규, 그 다음에 그 조세형, 남궁진 이렇게 중앙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었던. 그러니까 과거 이 광명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역사가 짧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의원 선거는 뭐 중앙당에서 갖고 있는 사고들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거나 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지역구를 출마하게 할 때는 일정한 정도 그 해당 지역구에 보내서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해옵니다. 그것은 굳이 광명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이제 지역이 선거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광명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명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뿌리박고 정치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에서 뭐 지방의원 하다가 단체장 하다가 국회의원 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백재현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지방 정치인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는 이 시점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앙당의 일방적인 사고와 판단 속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고민해 볼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하는 것은 인구 한 뭐 100만 전후에 대도시인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전략공천 부분들이 이제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당 차원에서 선거를 끌고 나가는 전략적 측면에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 외에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로 해서 지방정치 출신들이 단체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의원 도의원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과 문화는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나 야나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향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평가받은 사람들이 지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지역 정당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한동의 국유지를 K청년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이어서 이 공약을 다시 5대 핵심 공약 안에 넣은 것은 우리 광명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또 했습니다. 향후에 이곳은 컨텐츠 분야의 기업, 연구소, 창업 지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은 현재 기재부 산하의 캠코하고 협의를 통해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와 우리 광명시와 협약서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개발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4년 전에 제가 공약을 한 것은 서울근로자복지관 부지를 광명 시민의 품으로 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의 땅인데 이것이 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다 공가로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가 이것을 뭐 매입 또는 이것을 이제 민간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 과정, 그래서 그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이것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여기가 공공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지로만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입비도 뭐 당시 한 2,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제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돼서 매입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민간 개발하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광명시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민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개발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SH공사든 GH공사든 이런 공사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SH공사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도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업성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SH나 이제 GH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시는 여기다 아파트를 짓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를 말 그대로 공공시설과 또 민간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뭐 지식산업센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개발을 요청했는데 안쪽 다 거부를 한 상태죠. 그래서 다른 개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울시하고 기재부가 이 땅을 교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실에 있는 기재부 땅을 서울시한테 가져가고 서울시가 이 땅을 기재부로 넘기는 이 땅 교환 문제가 협의되고 있었고 그 과정이 우리 시의 의견을 요청이 와서 우리 시는 기재부로 이 땅 교환하는 것을 우리 동의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재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서한을 써서 보내서 우리는 교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향후에 기재부 국유주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좀 콘텐츠 분야의 기업연구소 청년혁신타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장은 직접 저한테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고 기재부도 저에 대해서 강민씨가 그렇게 의견 줘서 감사합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 시가 주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바대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 의회를 막 거쳐야 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국유지로 가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광명시와 기재부와 협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가 발빠르게 기재부가 넘어가는 순간 기재부하고 캠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개발 방식을 원합니다. 계속 요청을 했고 기재부나 캠코도 그런 개발 방식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캠코에다 용역을 줬어요. 이 18,000평 땅에 대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근데 기재부가 캠코 거를 결정합니다. 근데 캠코의 의견이 저희께 많이 반영된 거였어요. 그렇게 협력해서 결정이 나고 그래서 캠코와 기재부와 강명시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식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하고 협약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거는 거의 강명시가 주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장 유익한 방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서울시는 그걸 계속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시도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이거 향후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청년들의 새로운 이제 창업 허브 기관 그리고 기업 연구소 그리고 컨텐츠 분야의 새로운 그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공약도 했고 기재부나 캠코도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체계적으로 잘 진행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뭐 올해 빠르면 9월 전까지는 지구 지정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지구는 이제 지난달에 지구 지정이 됐죠. 그리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이제 공사 중에 있고 구름산 지구는 현재 보상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거기도 이제 아마 철거 작업이 부분적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광명동 쪽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 지역에 대한 구두심적 이미 이제 40년 전에 뭐 지어졌던 이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시점이 좀 도래했고 그 새로 신도시와 함께 이게 균형 있게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해줘야 도시가 서로 이제 그 균형 있게 성장하고 불평등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한 것이 철산동, 하안동 지역에 약 대략 한 35만 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공공주택, 아파트 지역에 대한 재건축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 연말, 내년까지는 이제 초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각 아파트에서 재건축 사업들 준비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 재개발 사업이나 민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면 뭐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공 재개발 사업이나 공공 재개발 사업은 7구역, 8구역 뭐 지금 그거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도 여러 가운데 검토하고 내부적 주민들이 계속 논의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 전기사업, 가로주택 전기사업은 소화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주면 거기에 저희가 발빠르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서 실직한 분들에 대한 그 빠른 그 회복을 해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코로나19의 그런 피해를 입은 그런 계층들에 대한 좀 발굴 뭐 이런 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좀 구제 지원하는 방식과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고물가에다가 뭐 기름값을 포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등을 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지금 새로운 경제 대책을 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한 별도의 민생경제 대책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이미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의 그런 공직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이 팀을 좀 꾸려서 충분하게 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년 동안 좀 뭐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좀 저희가 이제 직접 지원 사업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 중에서 현재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IMF가 온 이후에 그 기업이 도산하고 직장을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부가 제대로 이것에 대한 좀 대응책을 바로 못 내놔서 그때 우리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그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좀 아주 어려운 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자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계층들을 최대한 좀 더 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문가들과 우리 공사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핀셋으로 지원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초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공약과 관련돼서도 현장 점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3일 동안 광명시는 곳곳을 돌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현장을 돌다 보면 그런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의 4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잘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식당 하나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직원이 뭐 3명이었다 그러면 뭐 부부가 같이 하고 다섯 명이 일자리 있는데 그 5명이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다 연계되어 있는 게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지 않게끔 해주는 것,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보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 향후에도 뭐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제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년에 세빛공원에서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를 좀 개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목감천을 이제 국가정원을 뭐 지정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안양천과 목감천을 계속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마을의 정원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시범으로 5개 정도 마을 정원을 만드는 걸로 해서 제가 예산을 좀 세웠거든요. 그래서 마을 정원을 좀 만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 구름산 주변에 테마파크 조성하는 거, 요걸 제가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동굴 주변에 테마파크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장미정원이든 무슨 이렇게 그 정원을 만드는 작업들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 나갈 거고, 이것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새로 시작한 것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현재 25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나 더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를 더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자원봉사자로, 활동가로, 또 필요하면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계속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광명을 정원도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시를 가장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정책은 저는 정원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모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한 부분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 이제 이모경 의원 통해서 많이 좀 최근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륜장의 다목적 체육관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협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모경 의원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최근에 뭐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 결정해서 그 사업에 좀 속도가 내게 됐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그린벨트 지역을 좀 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내부적인 좀 방침을 좀 마련하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고, 여하튼 저 공간이 우리가 기부 체납하고 경륜본부에서 활용을 좀 해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좀 다시 재선할 수 있었고요. 이번 과정은 제가 항상 우리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해왔던 힘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더 시민들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경청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행정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